사연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올해로 27살이고 뱃속의 아이 때문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식은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신혼 3개월 차라 한창 좋을 때이지만 저와 남편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 못하답니다. 남편은 제가 임신을 빌미로 결혼을 요구했다고 절 원망하고 있거든요. 그러게 위험한 날이라고 조심하자고 했는데 무리하게 시도한 지 탓인지는 모르고 엄한 전화 꽃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결혼을 했는지 아마 궁금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라도 남편을 잡고 싶을 만큼 사랑해서라면 좋았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정말 책임감 없는 부모였거든요. 아버지는 가출을 밥 먹듯이 하시고 어머니도 저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처럼 따뜻한 밥을 먹여준 적도 없고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신 적도 없어요. 집에 빵이나 라면이라도 있으면 다행일 지경이라서 거의 늘 배를 곪고 다녔고 당연히 공부도 못해서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제 또래에선 전문대도 못 나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저처럼 저학력자가 일하기에 좋은 자리는 없었습니다. 서빙이나 카페 알바를 전전하다가 그걸로는 생활비도 하기 어려워서 결국은 산업단지로 거처를 옮기고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알바를 할 때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자가 공장에서 일하는 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일이 힘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예전에 일했던 바쁜 식당의 서빙 알바가 훨씬 힘들었고요. 새벽에 나가야 하는 카페 알바도 힘들었습니다. 여기는 저 말고는 거의 연세 드신 아주머니들인데 텃세가 장난 아니고요. 별것도 아닌 일로 따돌림하고 잔심부름을 시키거나 뒤에서 욕하거나 합니다. 그게 좀 적응되니까 다른 파트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청 접근을 하는 거예요. 싫다고 다 거절했는데 개뿔도 없는 게 콧대만 높다고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이상한 소문도 내더라고요. 그나마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바로 저희 공장의 관리부장이었는데 그나마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니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왕따도 없어졌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희롱도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이런 처지에서 결혼까지 생각한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을 생각은 더더욱 없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아이가 생겨버리자 저희 부모님 같은 무책임한 부모는 되고 싶지 않아져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일단 아이가 태어날 때만이라도 부모가 다 있는 집에서 태어나게 해주는 게 가장 큰 목표였거든요.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 남편은 욕을 했습니다. 일부러 자기를 잡으려고 임신 공격을 했다면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너보다 훨씬 어리고 예쁜 여자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발목을 잡았다고 아주 불만스러워했어요. 남편에겐 홀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함께 살고 계시긴 한데 입주 도우미로 일하시느라고 거의 집에 들어오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렵게 약속을 잡아서 어머님한테 인사를 드렸죠. 어머님은 불만스럽다는 듯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래, 임신을 했다고? 좀 조심하지 그랬어. 사랑해서 결혼해도 허구한 날 쌈박질 해대는 게 결혼인데 요즘 세상에 아이가 생겼다고 결혼을 하다니 고풍스럽기 짝이 없네. 어쨌든 둘이 결정한 일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머님은 좀 쌀쌀맞으셨어요. 특별히 반대를 하신 건 아니지만 저를 환영해 주시지도 않았죠. 저희 집은 사정이 더 안 좋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다 키워놨더니 부모한테 효도도 안 하고 시집가려 한다고 화를 내셨지 뭐예요. 키워준 값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식장에도 안 갈 거라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다른 집처럼 사위를 불러서 큰 상 거하게 차려주고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당부하는 걸 바란 적도 없지만 이렇게까지 실망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어차피 결혼식도 안 올릴 거고 이제 와서 엄마 노릇 바라는 것도 아니니 그냥 여기서 연을 끊자고 했어요. 엄마는 친정도 없는 것이 결혼해서 얼마나 서러울 줄 아냐면서 한번 된통 당해보라고 악담을 퍼부으셨죠. 어차피 기댈만 하지도 않은 친정이라서 별로 아쉽지도 않고 후련하기만 했습니다. 남편한테도 따로 인사드릴 필요 없으니까 친정 없는 셈 치고 살 거라고 말해놨습니다. 처음부터 삐걱거린 결혼이라서 혼인신고 후의 생활도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돈 가지고 엄청 거들먹거렸어요. 자기가 저보다 월급을 30만 원쯤 더 받거든요. 요즘은 나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남자만 잘 잡으면 팔자 필 수 있는데 뭐하러 개고생하고 일을 하나? 애가 졌다고 밀고 들어오면 방법이 없는데 말이야. 이런 걸 취집이라고 한다지? 세상 참 불공평하네. 근데 남편은 저보다 9살이 더 많습니다. 그 정도 나이 차이에 고작 300 좀 넘게 벌고 있는데 그게 대단한 줄 아나 봐요. 게다가 그 돈을 다 저한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생활비라고 몇십만 원 주지도 않으면서 잔소리도 엄청났습니다. 이걸 밥이라고 차렸어? 여기도 나물, 저것도 풀이네. 이렇게 먹고 어떻게 나가서 돈을 벌어와. 살림도 좀 영리해야 되는 건데 넌 어쩜 이렇게 잘하는 게 없니? 아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너한테 뭘 바래. 이렇게 밥 먹듯이 폭언을 하는데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저도 똑같이 내고 있고 금액이 적어서 월세와 공과금 내고 나면 장볼 돈도 빠듯합니다. 그래놓고 반찬 투정을 하고 있으니 기가 찼습니다. 저도 당신이랑 똑같은 돈을 생활비로 내요. 근데 그 돈이 워낙 적잖아요. 이 집 월세랑 공과금만 내더라도 한 달에 15만 원쯤 남는 건데 그걸로는 반찬거리며 생필품 살 돈도 빠듯하더라고요. 당신이 주는 돈만큼 반찬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불만이면 돈을 더 내세요. 우리 엄마는 더 적은 돈으로 매일 고기 반찬 차려내셨어. 살림하는 여자가 그런 것도 못하면 능력이 없는 거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내가 무슨 살림하는 여자예요? 당신이랑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데 오히려 당신이 집안일 하나도 안 하는 걸 미안해해야죠. 어쩜 이렇게 빨래도 청소도 설거지도 하나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양심 없는 건 당신이에요. 참네. 그러게 누가 결혼하재? 나 좋아하는 애들이 널리고 널렸었어. 당신한테 발목만 안 잡혔어도 너 같은 애랑 결혼 안 했다고. 남편과의 싸움은 언제나 평행선이었습니다. 서로 상대에게 불만이 가득하니 말을 섞어봐야 싸움이 길어질 뿐이라 제가 외려 싸움을 피하는 편이 나았죠. 아이를 품고 있긴 했지만 좋은 말만 듣고 좋은 생각만 하면서 태교를 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남편의 구박은 계속되었고 현실적인 걱정도 있었습니다. 배가 조금씩 티가 나자 남편이 너 아기 키우는 동안 생활비는 어쩔 거냐면서 계속 압력을 주었거든요. 야, 육아휴직도 없는 회사인데 너 아이 낳으면 진짜 꿀 빨겠네.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 붙어서 놀기만 할 거 아니야. 난 무슨 죄로 너까지 먹여 살려야 되냐? 이런 게 바로 빨대 꼽힌다는 거구나. 징그럽다. 남자들 진짜 조심해야 하는 건데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꼴이람. 당신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돈 모으고 있어요. 어차피 돌도 안 돼서 어린이집 보내고 일 나갈 건데 몇 달치 생활비쯤이야 내 돈으로 낼 수 있으니까 잘난 척 마세요. 애 태어나면 생활비가 똑같이 들어? 네가 모유를 먹인다고 해도 기저귀는 안 사? 어떻게 감당하려고? 당신은 그럼 아기한테 필요한 물건 사는데도
돈 하나도 안 낼 생각이었어요? 당신이야말로 날로 먹고 있잖아요. 내가 언제 병원비 달라거나 같이 병원 가자고 얘기라도 해본 적 있나요? 같이 만든 아이인데 제가 몸버려가면서 낳고 키우는데 당신은 돈이라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요즘 중고로도 싸게 살 수 있고 쓰던 물건 공짜로 나눠주는 사람도 있는데 네가 조금만 발품 팔면 돈 안 쓰고 키울 수도 있잖아. 벌써부터 돈 쓸 생각이나 하고 있네. 네가 그렇게 노력해서 알뜰하게 키운다고 하면 아이한테 쓰는 돈의 반은 내가 낼 거야. 한 달에 한 5만 원이면 되나? 진짜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아이한테 아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지 못하는 이런 아빠라면 아이한테도 좋을 게 없어 보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지만 꾹 참고 아이 출생신고 때까지만이라도 버텨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시각각 시비였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 산후조리원을 예약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도 먹이장을 놓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출산 후에 저를 도와줄 것 같지 않아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요량이었어요. 이 지역 산후조리원이 2주에 300에서 500만 원까지 하는데 저는 제가 혼자 돈번으로 들어가야 하니 가장 싼 곳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몇 번 전화를 돌리고 나서 겨우 200만 원대 초반에 조리원을 예약하려던 중이었습니다. 남들은 조리원 투어라고 다 직접 다녀보면서 시설 비교하고 면담하고 하던데 저는 가격이 가장 중요했던지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화하는 걸 남편이 듣고는 돈 낭비한다고 빈정거리지 뭐예요. 와, 조리원식이나 가시려고? 너 진짜 남들이 하는 건 다 하려고 그러는구나. 내 돈으로 갈 거니까 상관 마. 그럼 너 편하려고 가는 건데 네 돈으로 해야지. 당연한 일을 가지고 왜 생색이야. 한국 여자들 조리원 가고 싶어 하는 거 아주 한심했거든. 너까지 그럴 줄은 몰랐네. 남편 벗겨먹으려고 가는 데잖아. 거기서 또 그런 것만 배워오겠지 뭐. 아이 낳고 몸 회복하려고 가는 거야. 당신이 산후조리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왜 잔소리야. 2주 동안 산모와 아이를 내내 보살펴주는데 그 돈이면 비싼 것도 아니야. 그러게 그 조리가 이상하다니까. 산후조리원이란 거 한국에만 있는 거 알기는 하냐? 우리나라 여자들만 아기 낳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에만 있을까? 다른 나라 여자들은 그렇게 유난 안 떨고도 애 잘만 낳고 바로 태어나서 찬물로 샤워하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래. 전에 영국 왕세자비 애 낳자마자 화장 곱게 하고 나와서 아이 보여주던 거 못 봤어? 그 나라는 그렇게 높은 여자도 애 낳고 막 돌아다녀. 진짜 애 낳는다고 유세하는 거 질린다 질려. 그때였어요. 현관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잠깐 휴가를 내고 오마 하시던 어머님이 들어오시는 소리였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한심한 소리야? 아가가 네 얘기 낳고 조리원 간다는데 그런 쓰레기 같은 소리가 입에서 나와? 이런 이기적인 놈. 내가 너 낳고 먹은 미역국이 아깝다. 그러면서 방 안으로 들어와서 남편의 뒤통수를 후려 갈겼어요. 엄마 왜 때려요? 잠깐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얘가 애 낳고 은근슬쩍 집에 눌러 앉을까봐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거지. 잠깐만 말로 얘기해요. 어머님은 개의치 않고 남편의 머리통과 등짝을 후드려 갈겼습니다. 내가 너 낳고 나서 네 아빠 때문에 조리를 못해서 지금도 아파. 애기가 그냥 공짜로 나오는 줄 아니? 너 낳은 지 4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날고지면 손목 아프고 엉치가 아프다고. 터진 주둥이라고 말 막 하네.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막대먹게 말하는 거 누가 볼까 망신스러워. 안 되겠다. 너 사람이 덜 됐으니까 내가 좀 가르쳐야지. 어머님이 무섭게 구시니 남편이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에 어머님이 마실 음료수를 챙겨와 드렸어요. 어머님이 겨우 진정하고 앉으셨습니다. 너희들 여기 앉아봐.
내 아들 입에서 이렇게 쓰레기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한두 번 이런 게 아닌 것 같구나. 너 결혼해서 내내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았냐?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눈매가 다시 매서워졌어요. 남편도 자기 딴엔 억울했던지 제 행실을 시어머니한테 이르기 바빴죠. 그런 거 아니야. 얘가 지 좋다고 임신해놓고 그거 핑계로 얼마나 농땡이를 부리는지 알아요? 집 더러운 거 봐요. 매일 앉아서 손걸레질 하는 것도 안 하고 밀대로 대강 밀어요. 빨래도 다 그냥 세탁기에 넣어버리고. 얘가 차린 밥상 보면 엄마도 기함하실걸요? 절간이 따로 없어요. 가정주부가 돼서 이런 식으로 살림을 개판으로 하는데 누가 예쁘다고 위하면서 살아요. 뭐? 가정주부? 얘가 집에서 노니? 출근하긴 하지만 월급도 저보다 적은걸요. 제가 더 버니까 제가 가장이고 쟤는 주부잖아요. 너 그래서 집안일 하나도 안 한다는 거야? 네가 돈을 얼마나 벌어오는데? 월급은 330 정도 나와요. 제가 더 버니까 공평하게 생활비 내려고 둘이 똑같이 50만 원씩 생활비 내서 사는 거예요. 아이고 두야, 꼴랑 생활비 50 내놓고 잘난 척이야. 너 그 돈으로 가정부 들인 줄 착각하는 것 같은데 가정부 월급이 얼만지 나 알아? 이 애미가 여태 할 줄 아는 거 없고 배운 거 없어도 가정부 일해서 500만 원씩 받아. 네 쬐깐한 월급 다 내도 가정부 팔 한쪽도 못 빌린다고. 능력도 없는 놈이 잘난 척하면서 살림을 우습게 보는구나. 나 한 달 휴가 냈으니까 교육 좀 시켜주마. 아가, 이렇게 쓰레기같이 키워서 장가보내 미안하구나. 이제라도 AS 해줄 테니까 조금만 참으렴. 그러고는 저희 집에 그냥 눌러 앉아버리셨어요. 그때부터 남편 교육이 시작되었죠. 당장 남편을 데리고 그렇게 불만이었던 손걸레질을 시키셨어요. 좁은 집이었지만 온 집안을 다 닦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낑낑거렸습니다. 먼지 있는 걸로 계속 닦지 말고 반대로 접어서 다시 싹싹 닦아. 저구저간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농땡이 부리지 말고 빨리 해. 이렇게 쉬운 일을 오래 걸리면 어떡하니? 빨리 하고 장 보러 가야 되니까 5분 안에 끝내거라. 그러고는 진짜로 남편을 데리고 장을 보러 가셨죠. 1시간 남짓 장을 보고 와서 남편이 피곤하다고 들어가려는데 어머님이 붙잡으셨어요. 빨리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어야지. 장 보는 게 이게 끝인 줄 아니? 이렇게 튼실하게 생긴 놈이 왜 이리 엄살이야? 네 처는 결혼하고 계속 혼자 있던 일인데 그게 힘들어? 빨리 이 샴푸랑 세제는 욕실에 넣어놓고 장거리들 정리해서 넣거라. 여기 시금치는 손질해서 데쳐 냉동실에 넣을 거니까 칼이랑 양푼 가져오고. 그리고 영수증 이리 갖고 와봐. 봐라. 이렇게 조금만 사도 10만 원이 훌쩍 넘지? 네가 생활비라고 준 돈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좀 알겠니? 돈도 못 냈으면 이렇게 살림이라도 좀 챙겨. 남편은 질린 듯 했어요. 그날을 시작으로 어머님의 가르침은 계속됐습니다. 아침부터 남편을 깨워서 아침상을 차리게 했고요. 출근할 때는 꼭 쓰레기를 버리려고 들려보내셨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청소랑 빨래를 시켜서 남편이 정말 힘들어했어요. 조금이라도 힘든 내색을 하면 찰지게 뒤통수를 때리셔서 남편이 감히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조금 일에 익숙해지자 맞벌이 부부로서 쉽게 집안일을 할 수 있는 요령들을 알려주셨어요. 이럴 땐 너도 배워놔라 하면서 같이 앉혀놓고 알려주시는데 살림의 신이 따로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같이 회사 다니고 들어와서 집안일에 진 빼지 말고 서로 부족한 거 채워주면서 적당히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누구 하나가 집안일을 혼자 하는 상황이 되면 원망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적어도 절반씩은 나누어 하라고 시키셨죠. 그러면서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된다면 회사 다니는 것보다 힘들고 험한 일이니까 돈 안 번다고 무시하거나
은근슬쩍 살림 다 하라고 떠밀면 다시 교육받을 줄 알라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어머님께 그렇게 혼나면서 집안일을 하던 남편도 깨닫는 게 있긴 있었나 봐요. 그동안 내가 철없게 굴어서 미안해.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도 다 귀찮고 힘든 일이었는데 너만 시켰었네. 이렇게 혼자 집안일 다 하니까 쉴 시간이 하나도 없더라. 이젠 안 그럴게. 그리고 나 요즘에 마트에 자주 다니다 보니까 아기용품들 예쁜 거 진짜 많더라. 너도 다니면서 사고 싶은 것들 많았겠어. 다음번엔 같이 나가서 필요한 물건들 좀 사자. 그동안 돈 가지고 유세 떨었던 것도 미안했어.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그간 당했던 서름들이 북받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저 오는 걸 보고 당황해서 휴지를 갖다 주면서 서툴게 등을 투닥거렸습니다. 아들,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인지 아니? 저 큰 인형만 하단다. 그게 원래는 몇 센치 안 열리는 산도로 나오는 거야. 모든 아이들은 다 애미 생살 찍고 나오는 거다. 옛날엔 그래서 아이 낳으면서 많이들 죽었어. 근데 그거 회복하려고 몸조리를 하는 건데 돈이 낭비네 뭐네 하면서 헛소리를 해? 그러면 애 낳아본 엄마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겠니? 그거 듣는데 내가 창피해서 쥐구멍에 숨고 싶더라. 어디 가서 그런 무식한 소리 말고 너도 절반의 책임이 있는 아이야. 책임감 있게 아이도 마누라도 잘 보살피도록 해라. 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남편은 어머님의 교육을 받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밥도 제법 하고 청소랑 빨래도 빼지 않고 나서서 잘했어요. 생활비 문제도 그간 미안했다면서 자기 용돈을 빼놓고는 다 저한테 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아이 낳고 나서라도 결혼식 올리자. 나중에 우리 애가 엄마 아빠 결혼식 사진 없다고 슬퍼하면 어떡해. 거창하게 안 하더라도 가족들만 초대해서 작게 식사만 하더라도 너 드레스 입고 나 양복 입고 예쁜 사진이라도 찍자.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나 이제 변할 테니까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평생 살자. 그러더라고요. 남편의 거친 언행에 아이 낳고는 바로 이혼할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어느새 저도 마음이 열렸나 봅니다. 비록 처음에는 가시돋친 말로 서로를 상처 입기만 했던 철이 덜 든 남편이었지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니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남편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아이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이혼당해서 양육비만 내고 살았겠죠. 이제 조심스럽지만 잘한 일은 칭찬해주고 서로 아껴가면서 돕고 서로한테 힘을 주는 평범한 가정이 되려고 합니다. 저희 잘할 수 있겠죠? 긴 시간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